네, 안녕하세요. 성균관대학교 조민환 교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중국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통운 문화의 역사적 그 내력과 그 발생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 그 역사 속에서 문인들이 이 통음하게 된 그 계기를 시대적 상황과 연계를 해서 살펴본다면 바로 한나라 말기와 위진시대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시대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한나라 말기에는 그 당시 한나라의 국정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10명의 그 환관들이 나타납니다. 이른바 십상시라고 하는데, 이런 그 십상시들에 의해서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,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관료 지식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. 그런 그 정황에서 그 당시 지식인과 이 관료들은 이제 은일적 삶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그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, 그런 과정 속에서 암암리에 바로 그런 통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이렇게 발생되게 됩니다.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통운 문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그 위진시대의 그 중림 칠연고 같은 그런 인물들의 행태를 둘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이 삼국지를 보다 보면은 조조가 세운 그 위나라 이후에 그 위나라의 정권을 이제 잡았던 그 사마시들이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당시 그 흔히 말하는 그 어떤 유가적인 그런 어떤 정치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떤 강제적이고 어떤 폭력적인, 그리고 사마시 정권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,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. 그런 과정에서 당시 뜻 있는 문인들은 또는 사대부들은 자신의 한 놈을 이제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은일적인 삶,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통음하는 어떤 이런 그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이런 점들을 이제 철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그 살펴본다라고 한다면, 특히 위진 시대의 지식인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학문 경향으로 삼았던 도가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과 또 밀접한 또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그 한 이유를 찾아본다면, 바로 그 이 어떤 개인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그런 욕망 추구와 관련된 그 삶 속에서 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음료를 통해서 그 욕망을 이렇게 표출하고자 하는 또 이런 경향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그 하나의 예로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조조가 단가행이라는 그 시에서 읊었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좀 들 수가 있습니다. 이 그 조조의 단가행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술의 효용성은 걱정 근심거리를 없애준다라고 하는 망우물, 잊을망자, 그리고 걱정하다라는 그 우자, 그 다음에 물건 사물할 때 이 물자입니다. 그래서 망우물로서 어떤 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이 조조의 그 단가행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 적벽대전 1이 있고 2가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적벽대전 2라는 영화에서 이 조조가 밤에 그 신하 자신의 부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단가행이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그 시를 읊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.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그 조조 적벽대전 조조 단가행 치면은 아마 그 장면만 짧게 한 뭐 10여 분에 걸쳐서 아마 그 나올 텐데, 이 조조의 그 단가행의 그 시어를 좀 이렇게 본다면, 그 핵심적인 그 내용만 본다면, 자, 대주단가, 제가 이제 그냥 그 한자를 그냥 우리말식으로만 그렇게 하는데,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원문을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술을 마주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 노래를 불러야지
라는 그런 이야기예요. 인생 기하, 사람이 살아봤자 또 얼마나 살겠냐 이거죠. 좀 짧은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, 그런 짧은 일생을 이제 실제 자연현상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비여 조루,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짧은 인생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은 자신이 살아왔던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고통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.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, 그래서 거일고다라고 이렇게 읽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힘든 일을 이렇게 겪은 그런 그 상태에서 내가 마음껏 슬퍼하고 탄식한다 하더라도, 자, 그 부분은 이제 개당이강이라고 이제 읽고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슬퍼하고 탄식해도 내 이 걱정 근심거리는 내가 참 잊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라고 해서 우사난망이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 이런 정황에서 이런 이 근심 걱정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하이해우, 무엇으로써 이런 근심 걱정거리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읽고, 결론으로 뭘 말하냐 하면은 유유두강이라, 오직 그 두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. 자, 그런데 이런 그 두강이라고 하는 이건 술이에요. 술 이름인데, 조금 뭐 이 두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,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술이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신화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또 이렇게 규명을 할 때, 그래서 뭐 복희가 뭐 술을 만들었다는 등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술 가운데 아주 그 원시 고대에 만들어진 술 중에 하나가 바로 두강이라고 하는 그 술입니다. 그 여러분들이 이 두강이라고 하는 그 술은 지금도 이제 중국의 하남성 쪽에 가면은 그 하남성을 대표하는 그 술이 두강주예요. 우리가 중국 술 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오타이를 비롯해서 뭐 우량에 뭐 수정방 뭐 등등 여러 그 유명한, 지금 오늘날 유명한 이 술들이 있는데, 중국을 대표하는, 그래서 중국 술을 대표할 때 뭐 또 4대주, 8대주 해서 이제 또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, 그런 그 분류 방법에는 사실은 이 두강주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뭐 거의 중국 술의 그 원조격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술이 바로 두강주고, 그리고 이제 그 두강주 자체가 오늘날에도 이제 하남성 쪽의 어떤 대표적인 술인데, 이제 조조의 그 어떤 고향 이런 것과 연계해 본다면 이 하남성이 또 그 조조와 또 관련이 있어요. 어쨌든 이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 걱정거리가 있고, 그런 근심 걱정거리가 걱정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이제 조조가 이 두강주, 즉 술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런 점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그 좋은 긍정적인 그 효용성이 있는데, 물론 뭐 부정적인 면도 많죠, 건강 관련해서. 그런데 이제 중국 문인들이 생각할 때 이 술의 어떤 긍정적 부분 중에 하나가 근심 걱정거리를 잃어버리게 한다 라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강조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조조의 그 단가행에 나오는 술을 대하면 마땅히 노래를 해야지라고 하는 이 의미와 더불어서 이 두강주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문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중요한, 대단히 유용한 어떤 그런 음료였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료 중에 하나가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